공매는 예상 배당표가 없다. 배당 절차를 잘 알아야 입찰한다. 자, 대구에 이 수성구에 뭐 다가주택 기면 오네요. 아, 공매는 오네요. 자, 그냥 봅시다. 건저당이 전 태보기가 4천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이리 보면은 자, 이게 대구 수성구리가 있으면은 이 구청권은 서구청 이런 거 다 빼놨겠죠. 너머구청은 다 빼놨겠어요. 너머구청 서구청만 잘 챙기라. 서구청 서구청에 수성구니까 수성구청 것만 잘 챙긴 게네 4,100만 원이 교부 청구가 였네요. 자, 수성구청은 얼마입니까 지금? 89만 4천 한 100만 원 정도. 그죠? 고리는 마음을 묻습니다. 당해세가 100만 원이구나. 그 다음에 세무서가 수성세무서였네. 수성세무서가, 이 굉장히 빠르죠? 이게 2010년도고 우리 세입자는 얼마입니까? 문제고. 자, 요거를 쪼개놨는데, 자, 뒤에 얘기해놨는데, 자, 뒤에 넣으면 안 돼, 뒤에 보면은, 자, 다시 해보자. 자, 보면 다시 봅시다. 자, 공매 검색 가서, 자, 이 시간은 조금 뭐, 행복한 시간 아니고, 여러분한테 조금, 머리 아픈 시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풀면은, 이제, 졸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산하셔야 되는데, 몸 풀면은 계속 좀 떨어집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대구 수성구의 다가구 주택이 이제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6까지 떨어지겠죠. 절반까지. 이렇게 이제 대구의 수성구 대구 수성구 제일 좋은 동네죠. 대구에서는. 제일 고급 동네입니다. 부유층 동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임차인이 쭉 있네. 많네. 그죠?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저당부터 쭉쭉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같으면 예상 받아보면 콩 누르면은 뚜루룩 높이면 간단한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 없고 단순히 비주는 것은 재산 명시에 요겁니다. 요거를 딱 보니까. 요거가 풀이해. 자, 건물이 본께는 한 100평 되고 뭐 이런 거구나. 그죠? 전입자가 좀 많네. 이렇게 느끼면서 봅니다. 쭉 봅니다. 결론은, 이런 거는 놔뒀고요. 결론은, 이제 배분이 들어왔다 말 배분이. 그죠? 배분, 돈 돌아 말 돈 돌아. 이정희, 근데 이정희 뭐 두 개나 되나? 그 다음 김성호, 신인수, 김주희. 이건 정해였구나. 500만원씩. 조금 올려줬죠? 조금 요것도 김주희도 보니까 조금 올려주고 이랬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구성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 말소 기준 등기를 찾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되겠죠. 일할자 잘 봅니다. 쭉 제일 빠른 게 언제입니까? 2021년도에 임차권 사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9년도, 자, 이게 아마도 제일 빠르겠네. 2019년 2월 20일이 제일 빠르네, 내가 보니까. 그럼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보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구간 있었죠? 12구간 있었죠? 이제 그 구간에 닦아였습니다. 닦아 넣고. 구청은, 이게 수성구니까, 대구시 여기 수성구죠? 그럼 수성구청만 찾으면 돼요. 구청은. 자, 그럼 수성구청만 찾고, 나머지 달서구서 이런 거 다 빼피고, 그러면 여기 수성구청만 찾아보는데, 수성구청을 찾으니까, 89만 4천, 마음속은 100만 원 정도. 선순위구나 느낍니다. 100만 원 정도. 그럼 아까지는 이제 강제 징수비가 한 500만 원. 마음속으로. 이제 이 빌라가 다 하고 크니까 한 500에서 한 1000만 되겠다. 그거하고 지금 당해서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세무서를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네. 2019년도 6월 달부터. 그죠? 2012년도. 뭐 이렇게 빠르노? 법정기일이 2016년 5월달부터, 자, 봅니다. 2016년 5월달부터 3억 5,100이다. 이게 제일 빠르죠, 또. 이게 빠르죠? 막사 되면은, 여러, 8억 5천 됐다 하면 3억 5천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니까? 소액 보증금 가져야 되겠죠. 3억 5천 가져가죠. 그 다음에 건당 가져가죠. 건당 전에 아까 100만원 당해서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제,
건지다 아까 4천만 원 가져가고, 그렇게 줄을 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빨라봐야 돼.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자, 그래서 간단히 봤는데, 일단 이거 봅시다. 내가 표본한 거. 이거 보면요. 자, 하나 넘어왔습니다. 영순위. 강제 징수비를 제가 1,000만 계산했고요. 그 다음 1순위. 소액보증금은 아까 4천만짜리, 4천만짜리. 건지당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산하니까, 광역시니까 6천만원 이하면 한 2천만원 정도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명. 5명, 요거는 이제 7명이네. 7명 정도, 요 보면은 소액보증금 1순위, 소액보증 임차인 중에서 6천만원 이하 임차인 보증금이 6천만 원이야. 맞네, 그죠? 이거 3명하고, 4명. 5명? 6명? 이 6천만 아니네. 5명 맞네. 그죠? 5명. 6천만 원 이하 5명에 대해서 2천만 원씩, 한 1억 정도 소액보증 가져가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제징수비 1,000만 원, 소액보증금 1억,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 방해세. 방해세는 아까 뭐 80 몇만 원, 이건 이제 별로 문제 없으니까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세무서. 아까 3호 빠르다, 이거. 그러면 세무서도 이제 가져야 될 끼고. 그 다음에 이제 4천만 원 이 친구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임차인 중에서 또 전입할지만 있겠죠. 줄을 세워서 가져간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풀어야 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자꾸 옥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도 저 사람 만들어라. 일단은 좀 대강이라도 만들어 좀 넘겨줘야지. 그냥 야 공매는 알아서 받아. 니가 경매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공매는 안 만들면 안 되거든요. 좀 수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갖춰놔면은 좋은데 막 지조선도 그렇고 다른 여타 사이트 전부 다 그래요. 공매는 부실합니다. 굉장히 부실해. 전입 세대라면 잘 안 붙여놨고 건축물 대학도 잘 안 붙여놨고. 자, 부실할수 우리는 더 검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보고, 아이고, 머리 아프네. 하고, 넘어가자. 반 떨어져도, 10억짜리 수성구에 당하고, 10억에, 4억 5천, 5억까지 떨어져도, 머리가 아프거든. 죽어나라.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통과. 이랬습니다. 거기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경매 놓으면 한 8억에 팔릴 걸, 4억에 살 수 있다. 공매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처럼 이렇게 이제 쭉 풀이하면서 좀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래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자, 45번.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움직이는 거냐. 23% 막걸렸다, 그죠? 요거는 사면 되는가 이야기다. 청주시 상당구에 이렇게 해서 빌 아파트가 23% 떠 있는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1억 7천짜리가 있네. 1억 7천짜리. 1억 7천짜리가 압류 설정일자보다 빠르네. 2018년 넘게네. 그게 선순위 임차인은 맞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은 이렇게 보니까 2018년 4월 1일이 세무서고, 그죠? 그것도 급이 더 크네. 2억 400. 세무서가 2018년 4월이면 세입자보다 빠르다. 빠르네. 8일은 빠르네. 자, 그러면은 요것만 딱 봐도 세입자보다 2억 400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이 되면은 1억 7천짜리가 가져갈 거는 10원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공짜로 주도, 공짜로 제로 낙찰받아도 여러분은 1억 7천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1억 6,700인데 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1억 7천인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 싫다. 몰라, 니가 3억쯤 되면은 내가 가져오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낙찰될까요? 자, 넘어갑니다. 46번. 인천세무서. 공매의 인천세무서 압류일자가 2017년도더라. 이게 말소기준권리 법정기일은 2017년 10월 10일이고, 자, 내가 써도 모르겠다. 자, 하여튼, 강릉에 1억 8,100에 낙찰이 됩니다.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쭉 해갖고 나오는데, 임차권이 있고, 아이고, 내가 봐도 머리가 아프네. 자, 일단 봅시다.
임차권이 된 거 보니까 임차권은 전입 2018년 7월달 확정일자 잠깐 두 개 합치면은 2018년 7월달입니다. 임차권을 7월달쯤 보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강릉시청은 요것만 시청 거 56만원 보면 되겠고 또 강릉시청에 56만원 또 더블 됐다 요거 보시면 되겠네. 하여튼 56만원. 이제 문제는 인천세무서입니다. 자, 인천세무서는 세무서가 1억 6천인데 세입자보다 늦다 빠르다? 빠르죠? 자, 1억 6천이 빨라요. 1억 6천하고 한 50만원 빠릅니다. 나머지는 내가 볼 때는 별로 뭐 없습니다. 그럼 1억 6천이 있다 문제입니다. 1억 6천이. 1억 6천이 세입자보다 빠르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전입 확정을 2018년 7월달에 했는데 이 후순위가 선순위냐 그걸 따집니다. 자, 2017년 12월달 했죠? 이게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늦다 빠르다? 늦죠? 2010년 12월달에 압류가 됐고 세입자는 지가 뭐 2018년도 7월달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군번이 늦어요. 그럼 후순위니까 우리가 후순위는 문제있다 문제없다 낙찰받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별로 문제없다. 하여튼 세무서 날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1년 정도 빠르다 보니까 이 날짜보다 1년 뒤에 들어와갖고 전입 확정했다 하는 것은 자 다시요. 압류 설정 일자보다 2017년 12월 13일보다 늦게 들어오신 주택 임차권을 뭐 하고 지금 뭐 어쨌든 좌우전 전입 확정은 이날이죠. 2018년 1년 늦어요. 그럼 이런 거 있는 거는 막 큰 문제 낙찰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돈돼요. 자, 막 글이 쓰라는 겁니다. 내용을. 자, 넘어갑니다. 소액 보증금도 안 되더라. 막 글이 쓰라는 건데.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 쭉 봅니다. 48번. 마지막입니까? 아이고, 몇 개. 자, 이제 다 됐네. 48번. 소유자만 거주 중이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숭인동. 요거는 소유자만 거주하더라. 제일 경매에서, 공매에서 문제 없는 것이 소유자가 쓰다가 빚이 많아서 막 할 수 없이 경고에 들어와서 막 집을 떼어준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준 사람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많이 높게 사줘서 내가 그래도 빚잔치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온 사람도 어쨌든 덤대기 시작해가지고, 안 나온다, 그거 배짜. 이제 이래 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자, 봅니다. 종로구 수익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낙찰 받으면 됩니다. 딱 연구해놨다가 적당하게 이런데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이제 화면 보세요 하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별도 등기인데 보통 서울의 별도 등기는 대부분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뭐 서울 지하철 공사가 보통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별도 등기는 그동안에 쭉 보는데 우짜가 막 하나씩 걸리는데 여러분이 큰 대시의 제한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 쭉 보니까 자기들도 땅에 대해서 별도 등기 입수도 토지에 대해서 보통 배당을 받아간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점은 그동안 발견은 많이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숭인동에 80% 떨어지면 이제 잡돌이죠, 지금.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고, 지금? 지금 심각해요. 아파트가 서울에, 물론 이제 종로구 있는데 사실 좋죠, 그죠? 서울에서 완전히 뭐 옛날 서울시청 옆이고, 진짜 위치도 좋고, 뭐, 앞으로 뭐 100년에 가도 괜찮을 뭐 이런 위치인데, 지금 뭐 거래 절벽에다가 지금 뭐 40% 떼인다, 50% 떼인다, 부터 해서 뭐, 말이 많은데, 떨어지면 확실한가 봐. 그래서 1차 금액은 아예 없애버리고, 제가 2차를 했죠. 2차를 1차로 보고, 이제, 그리 계산하면 안 좋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재산 명세를 눌러보니까, 쭉 이렇게 봅니다. 그죠? 보면서, 특히 이런 거 잘 보고요. 지분 아닌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이렇게 보면서, 두 분이나 가는데 없더라, 그거 해놨죠. 없더라, 그거, 그 다음에 전입자가 있습니다. 신모씨. 이게 골자 보거든요. 그러면은 신모씨가 2004년도 들어왔는데, 2014년 등기일자보다 제일 빠릅니다. 신모씨가. 그럼 제일 빠르니까, 여러분 어째 됩니까? 제일 빠르니까.
한 사람 딱 있네. 제일 빠른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러면 소유자면 문제가 없죠? 자, 이 사람이 소유자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자인지 아닌 걸 어찌 찾느냐? 2004년도에 10월 달에 건물 등기부를 딱 두드려 보니까, 쭉 각구에 보면 뭐죠? 각구, 표지부 말고, 각구에 딱 보면은 옛날에 소유자가 법인에서 2004년도에 신시다. 그럼 맞겠죠? 느낌상.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유자다. 이러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야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도 써놨네. 토지에 대해서 별도등기 있는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구분상권, 이런 거다, 이죠? 지하철 지나면서 다 쓰는 거는 막, 니나 다 서울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신성도 없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지하철 공사에서 쓰는 거는 문제 없고. 그럼 요거는 막 큰 문제를 갖고 얼마 주고 사느냐, 내가 60% 사느냐, 63% 사느냐, 50% 사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큰 건 문제 없어요. 자, 49번. 인수금액 포함한 시정하자건은 공매 2분의 1이다. 자, 딱 보니까 뭡니까, 지금? 10억에 5억 드는데, 지분이 뭐예요, 지분? 아이고야, 뭐, 2분이든 뭐, 다 지분이다, 이죠? 그러면 대출이 안 되겠다, 느낌 되겠고, 이건 뭡니까? 아이고야, 이게 선순위가 있는 것 같다, 느끼게 되고, 아, 이것도 투기지역 사는 공에 서울은 또 이게 대출이 뭐, LTV가 40% 사고 하니까 좀 재미도 없고, 하여튼 10억이 절반 들이면 연구해볼만 하죠? 그죠? 10억이, 이게 뭐, 금액이 절반 들이, 아파트가, 절반 들이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쳐다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50번. 강동구 천호동에 2억 400에 떨어졌더라. 대항이. 자, 요거 잘 봅니다. 자, 이런 거를 어제도 누가 이제 질문이 왔는데, 설정 전에 뭐가 전입자가 그 다가구 뭐 단독주택이지만은 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소유자 만나서 헤딩하겠다, 합의소송하겠다 샀어요. 그래서 내가 둘이서 합의소송 백날 해봐라. 선순위가 1억짜리가 둘이가 있으면은 선순위 전입자가 그 나중에 둘이만 소송하고 사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세가 무리거든요, 여러분이. 합의하다 될 게 아니다. 막 경매에서 사는데 일단은 따져봐라. 선순위 그럼 물어봤어요. 자,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이 떨어집니다. 60%. 그럼 연구해보면 하죠. 천호동이니까 좋잖아요. 위치가 교통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를 하는데 딱 보면은 직감적으로 천호동에 뭐가 다세대 주택이 나왔는데 이 말이죠. 천호동에 60% 뭐 적당합니다. 살펴됐는데 이래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아이고 이거 압류구나, 60%구나, 전용이 11평이구나 느끼면서 쭉 이렇게 봅니다. 그죠? 천호동에 뭐 2층에 요 건물에 2층에 뭐 있는가 봐. 천호동에. 자, 있는데 이리 쭉 보다 보니까 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전입이 하나 보이죠? 전입이 팍 보이는 게 2019년 4월 8일 전입이 보이고, 건저당은 2020년 3월에 쭉 보니까 하나밖에 없고, 근데 9층이 뭐 이리 많노? 자, 9층이 많죠? 뭐 9층도 그렇다 치지만은 이 설정 일자보다도 이 전입자가 지금 뭐시 빠르죠? 그럼 요거를 이제 경계를 바싹 하면서 재산 명시에 눌립니다. 눌려서 보는데, 전용이 한 10평 됩니다. 천호동에 뭐 빌라가 2층입니다. 뭐 그건 좋아요. 10평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전입이, 뭐 어쩌고 했는데 하여튼 2019년도에 뭐 전입이 있대요. 전입이 있다. 그래서 압류 일자하고 요 두 개 옥삼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빠르구나. 이 친구가 본격 전부 다 공란이죠. 공란이 제일 빠른 게 뭐 2020년도 가압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순위가 당연히 맞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써놨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분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돈 들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망하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과연 이게 이 땡땡씨가 2019년 4월 8일에 소유자인가? 그걸 따야 되겠죠. 소유자인가? 2019년 4월 8일 소유자도 아닌데. 아니죠?
요 있고, 김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유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입자, 숨은 전입자 딱 있으면 요거는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조사를 해야 돼요. 가보니까 공짜로 살더라. 확신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살더라. 든지. 그러면 2천만 원만 내가 뭐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보니까 전세가 3억이 하더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진짜 보니까 3억이더라. 근데 보니까 앞만 봐도 폰 보니까 월세 주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술로 사주고 발렌타인 30년을 먹였더니 이제 일시죽고 하더라. 폭탄주를 한 대잔 줬더니 나 전세가 아니고요. 천암입니다. 천암인데 막 공짜로 살아계서 살고 1대비 먼저 막 발렌타인 30년 이제 빚을 바라는 거죠. 빚을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문제다. 지금 기타 일반적 신탁 공매 해보면은 전입자도 없어요. 이거는 없는데 신탁 공매는 신탁회사에 대출해준 우선수익자, 대출해준 은행의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서 이상한 전입자가 있습니까? 추가 부담할 게 이거 물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게 많아요. 이게 많고 이건 유찰되면은 또 막 수익약도 됩니다. 수익약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서울에서 이런 게 많아요. 좋은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신탁 공매 많은 들어봤어요. 신탁 공매. 자, 5억 8천이 6억짜리 한 4억 들었어요. 자, 기타 일반 재산 이런 겁니다. 기타 일반 재산. 이게 신탁 공매죠. 교보 사산 신탁 1있죠. 15평. 전용이 15평. 전입세대 임차인은 명도 책임은 낙찰자 매수한 뜻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관악구 남원동에 다세대 주택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9월 20일 날 3억 5천원 가까이 되죠. 거의 막 절반 60%까지 떨어지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봅니다.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매에 가서. 이거는 가보니까 재산 명시가 없어요. 그죠? 이 재산 명시가 없어. 아무리 보니까. 원고 뜨기는 뜨는데, 뭐야. 압류만 재산 명시가 있고, 이거는 안 뜹니다. 그죠? 자, 여기죠. 서울 관악구에 15평이고, 5억 8천이 4억에 떨어서 꼭 누려줬더니, 자, 이 봅니다. 15평, 이제 전입세대, 임차인 등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게 떨어집니다. 관악구에. 이게 이제 무엇이 나왔다 이거죠. 근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재산 명시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본 거, 그게 없어요. 없고, 쭉 보면 다세대로 이용 중이고, 전입세대가 2019년 6월 달에 엄시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시가, 자, 이런 거거든요. 새만금 대출 받으러왔어. 뭐가? 이 담보 잡고. 그래서 은행에 새만금에서 대출해주니까 옛날에 당연시에 세무서 자꾸 이것들이 자꾸 열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신탁, 교부 신탁에 몇 개나 소유권 넣어주라. 대출이 해줄게. 이 원하는 정도 해줬구만. 80% 해줬구만. 이래. 몇 개 써요. 그러면 소유자가 몇 개 낳고 지가 살고 있죠. 몇 개도 그주는 지가 합니다. 지가 하면서 또 이상한 놈부터 닦아 넣어. 그럼 요거는 불법 점유자입니다. 알겠어요? 불법 점유자 대부분은 그래요. 불법 점유자고 신탁 맡기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은 불법이 되는데 맡기기 전에 있는 사람은 그건 좀 다시 따져봐야 돼요.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신탁에서 맡기나 놨고 지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 야 천하마 니가 들어가서 나중에 누가 오거든 응티 부려가지고 이사비 1,000만 원 받아 챙기고 그건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또 안 그러면 또 이제 중개사 가지고 야 이 신탁에 지금 내가 오피스텔 10개가 있는데 뭐 전세 놔주소 많이 필요 없다. 월세 이게 2, 3년 걸릴 거니까 월세 저되게 한 70만씩 해서 10개 좀 놔주라. 오정호 한 1,000만씩 받고. 자, 이 사람 앉아있어요. 가보면은, 여러분 가보면. 그러면 자, 이야기를 전부 또 알아내키는데, 그럼 이 내용을 누가 잘 아느냐? 대출은 은행이 잘한다. 신탁에서 아무도 몰라요. 공매 절차만 진행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있잖아. 그러면은, 온비로 갑니다. 온비로 가면은, 자, 이런 거죠. 기타 일반 재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온비로 가서 보면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별로 없고, 뭐, 어쩌고, 부가세하고, 관리비는 네가 부담을 해,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만 써놔놨고요. 배실 내용이 없어요. 배실 내용, 모든 책임은 네다 크고, 뭐, 요금 해놨지.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전화하시면은,
또 02에 또 땡땡땡땡이 들어있죠. 참 이게 또 문제죠. 그럼 요다가 이제 0214 해가지고 신탁에서 또 전화가 가면은 자 여기에 사업 지원팀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요 번호를 알려주면은 이제 결국 사람이 나옵니다. 뭐 냅니다.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물건 해당 공고 보기를 누려가지고 요거를 쭉 이렇게 보면 요 파일 두 개 있죠. 보면 되는데 요 파일에도 배실이 뭐 문구가 없어요. 요 보면은 뭐 이래갖고 이제 뭐 전입자만 하나 있습니다. 뭐 요 정도지. 그래갖고 이제 금액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3억 5,500까지 떨어지고 그만 이면 아닙니까? 9월 21일에 안 팔리면 쭉쭉쭉 떨어진다. 그거는 좋은데 관리비하고 부가세가 문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몰라요. 모르고 전화가 연결되면은 요즘 연결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유식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선 수익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예, 부탁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개해요. 너가 전세 보증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싸움할 뿐이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요거 딱 물어요. 전화해보면은 새마을고 직원이 그만은 옛날에 소유자의 아들내미인데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소송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해줍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 신탁 보면은 깨끗하니까 등기부 깨끗해요. 신탁에서 대가 있습니다. 했는데 소유권 능가주기 전에 은행에서 능가주는데 그 전에 전입 들어온 놈이 있고 뒤에 들어온 게 더 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신탁에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처남이 전입된 거하고 신탁에서 능가주한 전입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능가주한테 전입되는 놈은 하사로 싸우면 여러분들 이긴다. 알겠죠? 말 잘해가지고 한 300만 주고 쫓아내고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300, 200 준다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보내고 머리 안 아프고 국세 당해세 이런 거 구질구질한 게 없어요. 이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 가면 있느냐? 어디 가면 있습니까? 요것만 뒤져보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온비드 가서 또 순간 왔더라고요. 온비드 가서 쭉 이렇게 보면요, 부동산 위에서 보면은 어디 있더라? 물건에 있네. 두 번째 물건에 신탁사 전용화 그런 거 있죠? 자, 이래 가도 됩니다. 두 번째에 마지막에 신탁 전용관. 자, 요서 이제 눌러도 되고, 여러분 주로 이제 옥션원을 좋아하니까 요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요 신탁사 있죠? 요 물건들이에요. 여기 이제 요번에 추석 때 좀 집에서 뒤다보시고, 옥션원에서 보는 거는 또 이렇게 봅니다. 공매 검색 가서, 공매 검색 가다가 보기에는 마우스가 한 개는 밑에 하나 생겼죠, 이거. 요겁니다. 공매 검색 가면은 마우스가 하나 생겨요. 뭡니까, 이거? 처분 신탁 공매한 거 있죠? 그럼 여기로 가면 됩니다. 공매에서. 요 가면은 예보는 다음에 설명할 거고, 요런 이제 신탁 회사들 있어요, 이런 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꼭 눌러서 이렇게 보도 됩니다. 보가지고 찾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